말씀이셨습니다. 오늘 두 번째 말씀해 주실 주제가 바로 틱장애거든요. 2011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틱장애로 병원을 찾은 20세 이상의 인구가 3,691명입니다. 그러니까 약 16.7%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원장님, 이 틱 증상이 성인에게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보통 아동 틱만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어떤가요, 실제로?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무려 3,691명. 네. 예,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16.1%거든요. 그러니까 틱이 이만큼 많은 비율로 성인에게도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. 네. 전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, 소아 청소년기에 보면은요, 10에서 20% 정도는 틱 증상이 한 번은 경험을 한다고 네.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은 성인이 되어서도 틱이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. 네. 소아 청소년 이 시기에 틱이 나타날 때 잘 치료를 해놓지 않으면은 성인이 돼서 틱이 나타나면은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가 조금 지장이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어린 나이일 때 틱이나 이런 사경증이라든지 뇌신경 질환은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. 네. 그럼 틱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. 틱 증상에는요, 이 자기가 불수의적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와버리는 거예요. 행동이나 소리가. 첫 번째로 눈을 자주 이렇게 깜빡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네. 눈에 뭐가 건조한 것처럼 자꾸 깜빡거려요. 보면은 마주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불안하죠. 그렇죠. 사람의 눈이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자꾸 깜빡거리니까. 두 번째는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자꾸 이게 실룩실룩 거려요, 어깨를요. 네. 안정돼 있지 못하고. 세 번째는 고개를 자꾸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 있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앞뒤로 끄덕이는 경우 있어요. 이 틱을 제가 왜 잘 아냐면은 제가 성장기에 틱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네. 이 증상들을 잘 알합니다. 제가 네. 이게 있어봤기 때문에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손목이나 손을 이렇게 자꾸 돌립니다. 그리고 이게 자꾸 쥐었다 폈다 하기도 하고요. 이게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. 네.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. 그리고 자꾸 꼼지락거려요. 그 쉬운 예로 발꼬락을 꼼지락거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또 심해지면 틱이 됩니다. 네. 예, 그리고 이건 정말로 심해진 건데 침을 자꾸 뱉어요. 자기도 아하. 모르게. 이게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침을 자꾸 뱉거나 더 심해지면은 이제 욕을 합니다. 욕을. 네. 예, 막 내 의지랑 상관없이 욕이 나오고 그다음에 특정한 신음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. 끙끙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다음에 코를 훌쩍거리거나 이렇게 헛기침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다음에 땅바닥에 발을 이렇게 구르는 경우 있어요. 발바닥으로 힘차게 막 차는 거예요. 네. 네.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때려요. 아하. 이게 어깨나 목, 얼굴을 이렇게 내 몸을 내가 때리는 경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건 심해진 경우죠. 네. 뭐 틱 증상이 뭐 간단한 경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심한 증상도 있게 되는군요. 이런 성인과 소아 청소년들의 틱 장애에도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오늘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런 틱 증상이 턱관절 치료로 호전된 사례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. 예. 그 2012년도 6월 달에 내원한 15살 중학생의 틱 증상 사례입니다. 네. 이 학생은 이 방송을 듣고서 어머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서 아드님을 이제 데리고 오신 건데 네. 이 학생은 증상이 뭐냐면은 예, 코를 네. 예, 계속 훌쩍거려요. 아하. 수시로. 그리고 이렇게 킁킁거리고 아하. 또 이렇게 계속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나 짝이 이 친구 왜 자꾸 이러냐고 네.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도 학교에 불려가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틱이거든요. 아. 어머님이 이 방송 들으시면서 턱관절 치료에 틱 효과가 있다는 거를 듣고 이제 아드님 데리고 오신 건데 하루 종일 이렇게 틱 증상이 나오는데 이제 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전체 척추가요 정말로 S자로 심하게 휘었어요. 네. 서 있는데도 허리가 완전히 뱀처럼 휘어 있어요. 그리고 목도 한쪽으로 굽어 있고 일자목에다가 몸의 전체 좌우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머리가 엑스레이상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 있는 겁니다. 뇌신경이 안정이 될 수가 없죠. 뇌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뇌부터 목부터 허리, 등뼈, 골반, 몸의 좌우가 전체적으로 이리 휘고 저리 휘고 틀어지다 보니까 뇌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코로 계속 소리 내고 킁킁 내고 헛기침한 겁니다.
그래서 치료 시작하면서 턱관절 균형장치 착용시키면서요. 턱관절을 균형을 맞추면은 뇌가 똑바르게 가운데로 오고, 그다음에 경추가 똑바르게 쓰고, 척추가 바로 쓰면서요. 그리고 한 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두개골 CST 교정, 상부경추 1, 2번 교정, 등뼈인 흉추 교정, 골반 PBT 요법, 그래서 양쪽 다리 길이 잡아주면서 이 학생도 한약은 안 썼습니다. 네. 한약을 쓰지 않고 치료했는데도 치료 시작 1개월이 지나니까 킁킁거리고 훌쩍거리고 헛기침하던 증상들이 절반 정도 50% 감소하고 지금 2010년도 6월, 12월이죠.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이제 또 90% 이상 소실됐어요. 네. 90%지만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소실되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신기하죠. 네. 그리고 짝도 이제 소리 안 내니까 편안해하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틱 증상이 있는 소아청소년들은요, 나이가 어릴수록 턱관절 치료를 해주면은 빨리 낫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성인들은 오래 걸려요. 왜냐면은 몸의 구조적으로 변화가 더 많이 왔고 몸이 굳어져 있고 뇌신경이 틀어진 상태로 나이가 먹어서 네.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소아청소년기에 틱이 있을 때는요, 가급적 빨리 치료해주면은 쉽게 낫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네, 뭐 작은 신호라도 좀 놓치지 마시고 빠른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. 예, 턱관절 치료가 틱 증상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그 틱장의 원인이 그 현대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질 않아요. 네. 대체적으로는 이제 가설이 유전적인 원인이다. 두 번째로는 뇌신경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환경이나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 밝혀져 있는 건데, 이 턱관절 균형학에서는 이 틱이라든지 사경증 같은 뇌신경 질환을 뇌신경 장애의 병변으로 보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경추 1, 2번에 틀어짐, 그리고 뇌신경 장애가 나타나면서 틱 증상이 발생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네. 턱관절은 뇌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잡아주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를 1, 2번을 움직이기 때문에 일자목 상태인 걸 C자 커브로 잘 만들어주고, 그렇게 경추 1, 2번이 잡히면서 척추 전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똑바르게 균형 있게 잡히고 골반까지 이렇게 잡아주면은 뇌신경이 이제 안정되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. 그 턱관절 치료 받으신 분들에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반응들이요, 턱관절 치료를 받으니까 스트레스에 좀 덜 예민해진다, 좀 편안해졌다, 전보다.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던 신경이 예민한 여성분들이 잠을 좀 잔다,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이걸 보면은 턱관절 치료가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이 상당히 좋다. 그래서 소아 청소년들의 뇌신경 장애로 나타나는 틱 장애는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인 겁니다. 자, 오늘은 약물 과형 두통과 틱 장애라는 턱관절 치료가 참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